양현식입니다. 오늘 실험적인 한옥 짓기에서 제가 철골 한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골 한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됩니다. 앞으로 발제해 주신 조정구 소장께서 논란 속 경계 밖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혜성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것이 철골 한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홍길동처럼 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을 예비할 수 있는 혹은 지금 실험적인 한옥으로서 실험적인 한옥을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질을 추구를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아주 험난한 노정에 처해 있는 한옥이 아마 실험적인 한옥이고 신기술을 가지고 가는 한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골 한옥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골 한옥 전반에 대한 것은 국가한옥센터에서 그간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골 한옥을 하면서 우리 한옥의 한계 혹은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얘기는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계승해야 할, 계승하면 좋은 장점이 또한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장점과 그것이 안고 있는 100년 전 건축으로서의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첫 번째가 어찌되었거나 간에 우리 한옥은 아무리 현대적인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워야 된다. 이쪽 요소, 우리 전통 한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훌륭한 성취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일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목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미학적 성취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전통적 의장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 내외의 문제랄지 실질적인 그 표현 요소의 문제랄지 그것이 갖고 있는 질감의 문제랄지 사람과의 그 관계 형성의 문제랄지 하는 점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이 현대 주거에서 요구되는 현대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요구되는 거주 성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이 그 에너지의 문제고, 그것이 나한테는 따뜻한 집 혹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쾌적한 집입니다. 한 단어로 하면 쾌적한 집이겠죠. 우리 사계절 기후에 잘 어울려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전통 한옥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추운 집입니다. 황소바람이라고도 하고 틈새바람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황소바람, 틈새바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하면 그로 인해서 건강한 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되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건 오도된 인식입니다. 집이 춥고 덥고 해서 그것이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기가 잘 순환되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집 밖에서 살면 됩니다. 굳이 집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것이 유구한 전통 속에서 성취한 정말 위대한 것으로 하고, 그 위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아주 잘 처리를 해냈기 때문에 우리 전통 한옥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중요한 전통적 인자로서 계승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도 사실 그것을 담당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말로서, 구변으로서 모면하는 일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가장 큰 것이 한옥에서는 단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자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 단열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강화되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한옥은 그 점에 있어서는 매번 아주 특별한 대우를 요구를 합니다. 뭐 재료 성능으로 해서도 단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설계된 디자인으로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옥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고, 당신들이 한옥을 짓고자 하면 한옥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을 해달라 해서 현장 인정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매번 혀 짧은 소리를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술자로서, 건축가로서 당당하게 정면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튼튼한 집입니다. 튼튼한 건축입니다. 우리가 2층 한옥만 봐도 뭔가 마땅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하나는 저것이 안전한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근자에는 특히 재난 수준의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층을 넘어서는 것들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안전하다고 이해를 받기 위해서 과다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이 전통 목조 건축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어떤 요소로서 정의하기도 어렵고, 그런 눈으로 실제 지어지고 있는 근자의 한옥을 보게 되면 저거는 기술자가 짓는 집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냥 하는 기술적 수준이 아니고 문화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집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건축에서 요구되는 그런 구조적 성능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전통 건축이 갖고 있는 재료적 특성, 한계죠. 목재로 구성해 나가는 당연히 단면, 그 다음에 이 길이, 이런 것들의 제약이 있게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한정을 받게 되는데, 이 점을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 계산이 가능한 코드집에 의해서 구조 계산 시기에서 구조 계산이 가능한 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대형 공간, 다층 공간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많은 건축에서 우리 전통 한옥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인자들을 현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흥천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조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철골 한옥은 기본적으로 철골로 구조를 만든 철골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 계산이 확립된 시기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제가 저기는 콘크리트라고 써놨습니다. 그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원하는 구조 강도를 항상 성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경제적인 한옥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 바라보는 것은 건축비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고, 이것으로부터 현실에서는 싸구려 한옥이거나 짝퉁 한옥으로 현실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행복마을 일을 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인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우려스러운 것으로서는
전남에서 2,000채 가까이 지은 집들이 과연 현대주택으로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남에서 정책 기획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시장의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당 400, 평당 500, 근자에는 550까지 한다고 합니다만 현대주택을 짓는 비용이 다 들어가면서도 전혀 전통한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또 현대주택에서의 성능을 살리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현대주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전통한옥의 그 품질이 이루어지려면 어느 수준이어야 될 것인가? 대략 1,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 일반적인 주택 550만 원하고 1,300만 원이라고 하면 2배 반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호가에 혹은 경제적으로 특별한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수요자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정책적으로 한옥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지어져 온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회장님의 영빈관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세컨하우스 정도 그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직시하지 않고 우회해서 다른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옥은 비싼 집이다 라고 하는 인식 또한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량 생산되면 된다가 아니라 왜 비싼지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창의한옥, 우리는 철골한옥의 모델을 창의한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통한옥에서 나타나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난점들,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철골 프레임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재를 모듈화해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 의자의 장점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근데 근대 건축 이후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고 모든 부재 단위로부터 디자인 완성된 시공까지 구조물까지 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전통 목수가 우리 신화처럼 그런 얘기하죠. 대웅전 다포집을 짓는데 서로 하나까지도 미리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어 있어서 가져와라 해서 뭐 하나가 부족하니까 자를 딱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이 집 짓는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내 머리로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회자를 합니다. 회자를 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개별화되어 있고 이거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대적인 건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낳죠. 그래서 이 모듈화에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고 이것이 대량 생산의 전제이기도 합니다만 굳이 대량 생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적어도 한 채만 하더라도 이 모듈화 수법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 짝퉁 싸구려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철과 나무의 합성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 전체를 연속 단열, 중단열 시스템으로 해서 내외 단열이 아니라 중단열로 해서 연속 단열로 갈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그 의장을 살린다고 하면
어떤 전통적인 한옥에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희가 실제 계산을 해본 것이고 실제 또 시공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략 전통 한옥 대비해서 약 40% 정도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한옥에 대비해서 약 50% 이상의 공기를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소요량에 있어서도 과다 설계의 단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약 50%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비는 고스란히 구현을 하면서 높은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또 대형의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체로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이 아마 짐작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재 생산과 현장 시공이 병행이 되면서 전체로는 각 단계가 있습니다만 2층 한옥을 기준으로 할 때 45일 정도의 순 공기면 집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우리 한옥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6개월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이 침옥의 문제가 있고 또 창호의 문제가 있고 매 공정이 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이 한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프로세스가 있죠. 그것으로 인한 것들을 병행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기술적인 상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층 한옥을 실제 시공한 그 사례입니다. 이 아래는 125mm의 각형관입니다. 125mm의 각형관을 주요 구조부재에 철골조로 사용을 하고 이 철골조에는 중단열을 위한 또 합성이 되고 있는 목재를 결합하기 위한 기계제도 수준의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많은 구멍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어디든 목재와 결합하기 위한 결합을 위한 구멍을 만드는 것이고요. 어디는 단열재가 연속으로 기둥 내부까지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둥과 보가 만나고 이것이 단골막이를 통해서 위, 지붕, 석가래 위까지, 개판 위까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벽체에서 보면 기초로부터 연속되어서 올라가는 그 모양입니다. 그것의 대표 이미지를 들으려고 하면 이 이미지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둥이 있고 약 35mm 정도의 목재에 합성이 되고 이게 보고요. 돌이 장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입니다. 이 내부로 해서 단열재가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는 편기둥, 여기는 귀기둥에서 저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에너지 기술, 단열 부분을 포함한 에너지 기술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선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열 관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기술의 실험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전체로서 에너지가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은 국토부 기준보다 더 강하고요. 또 서울에서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예컨대 노원구랄지 이런 데는 또 서울시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자로서 우리들이 반드시 정면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통 한옥 그 자체 가지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서로 부재 간의 맞물림을 더 강화를 해서 하겠다고 한들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강한 집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정면 승부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의 그 선택 이전에 지금 현실의 요구이고 사회의 일종의 명령이죠. 그것을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옥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지형 정도에서 머물고 말 겁니다. 앞에 조정부 소장께서 생체이식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비유를 써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기술자로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여벌에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병체가 두꺼워진다고 하는 거, 서울시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병체가 약 45cm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옥집으로 느껴지는 건 제가 맨 앞에 목구조 미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벽체 두께가 45cm가 되면 그 안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식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소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짝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단열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135mm 벽체 두께로 가니까 실제로 이걸 이제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평과 6.1평의 바닥 면적, 실사용 바닥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로는 대체로 5%에서 15% 정도의 실사용 면적 증가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숨어있는 것을 찾아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평면 요소들을, 평면에 어떤 실을 마루로 쓸 것인가 방으로 쓸 것인가 등등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전통 한옥으로서 1960년대까지 지어진 서울을 비롯한 이 도심 지역의 한옥 재고 한옥들입니다. 전통 한옥들. 지금 북촌에서 가장 심각하게, 또 성북이랄지 사대문 안팎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금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수 수리를 하자고 하니 신축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하나는 작업 여건이, 시공 여건,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엄청난 민원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리 방법으로서는 현실적인 답을 갖기 어려운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통적인 그 수리법 아닌 그와 다른 새로운 것들로서 보수 보강을 하면서 거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구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들도 우리들이 한옥을 얘기를 할 때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가 신축 한옥이고 하나가 재고 한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구조기술, 요소기술, 시공기술 등 우리 건축에 관련된, 한옥에 관련된 기술 개발에 나서야 됩니다. 10년 내로 해서 많은 특허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 시장 상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것은, 창의한옥은 이런 기술 개발의 한 사례로서 실질을 추구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아주 험난한 노정에 처해 있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험적인 한옥을 얘기할 때는 실험적인 것에 가장 첨예한 사회적 형태인 이 기술 개발, 특허와 신기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옥을 진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과 정책으로서, 돈 문제로서 해결하고자 했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의 사례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나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정에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국은 잘 하지 못한 이런 것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4, 4, 5, 8로부터 시작해서 그 요소 기술들, 구조 기술들, 시공 기술들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창의건축연구소는 2014년 2월 26일 날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연구개발 사업은 2009년 특허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더 오랜 기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딱 한 채가 있습니다. 가평에 우리 법인에서 실험주택으로 지은 2층 한옥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계획 중이거나 기획 중이거나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례 몇 가지입니다. 성북구의 흥천사에 한옥 2층 어린이집 140평 되는 것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은평 한옥마을의 필립건축사무소의 이기옥 소장님께서 계획하는 그 디자인의 차량 시스템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동대문구에서 서울 양재시 한방진흥센터 공영주차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3층 한옥을 대형, 앞에 말씀드린 대형 다층의 건물입니다. 대형 다층의 건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디자인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수작이 되었고요. 요 위는 당선작입니다. 그래서 우수작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우리 기술 제안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 당선작에는 위 보이는 하동 부분에 우리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현재 시설기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 기술시민을 포함한 법제도에서 요구하는 그 체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